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대손 충당금의 한도 초과액을 묻는 문제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회계상으로 봤을 때 기말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회계상 기말 금액이 회사 계상액으로 보아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은 이렇게 되죠. 대손 충당금은 오른쪽으로 기입됩니다. 기초,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발생된 금액, 그 다음에 회수된 금액, 그 다음에 설정된 금액, 마지막이 기말 금액,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회수 금액은 없습니다. 자, 기초 금액 얼마냐면은 200만원. 단기에 발생된 금액 얼마? 100만원. 송금 불산입 금액은 없어요. 한도 초과로 인한 송금 불산입은 없고요. 기초에.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설정액 얼마? 300만원. 그리고 하면은 둘 다 500만원씩 대차 평균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말 금액은 얼마? 40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 계상액은 얼마냐면은 400만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세무상 금액으로 보면 돼요. 세무상 금액은 설정 대상 금액하고 부인 누계액이 존재하면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송금 산입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감소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인 누계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돼요. 2억 원에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을 주시면 돼요. 대손 실적률로 할 거냐, 아니면은 1%로 할 거냐. 대손 실적률은 0.8%거든요. 그래서 1%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세무상 금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 세무상 한도가 200만원까지만 인정되니 나머지 200만원은 뭐예요?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한도 초과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으로 하되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은 얼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2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나, 원래는 차입금을 정당한 데 쓴다 이러면은 송금 인정되는 건 맞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이 된다. 뭐 어떤 거냐면은 뭐 비실명 채권 이자라든지, 아니면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뭐 사채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송금 불산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건설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건설 자금이자는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법인의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송금 불산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합니다. 원래 자산인데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3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며 원천 징수 세액과 이자 지급액 모두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된다. 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면은 본래는 송금 불산입 인거는 둘 다 맞아요. 근데 소득 처분을 만약에 이제 채권자 불분명인데 원천 징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래 양심은 있네요. 그래가지고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안 따질 테니 그냥 기타 사유출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안 물어보겠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원천징수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대표자의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로 소속 처분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그 다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업무 무관 자산에 관련된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이 된다. 그렇죠. 업무무관이니까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3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부당 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입니다. 부당 행위계산 부인.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분이죠. 자, 1번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1억 원의 무이자 조건을 대한 경우. 이거는 당연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죠. 네? 옳은 거예요? 아, 옳은 거구나. 아닌가 이거? 아, 맞지. 맞네. 맞죠. 뭐 1억 원은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연히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성립이 되는데, 맞죠. 적용됩니다. 그 다음 2번.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2억인 건물을 20억 원에 매입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12억짜리를 20억 원에 매입을 했대요. 이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돼요. 고가 양수죠. 이거는. 3번. 특수관계 기업인 거래처의 시가가 1000만 원인 상품을 600만 원에 판매한 경우. 이거는 뭐 저가 양도 고가 양수죠. 그래서 저가 양도를 한 거죠. 특수관계인이니까 해당 사항이 됐죠. 4번.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5억인 유가증권을 3억 원에 저가 매입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5억 원인 유가증권을 3억 원에 저가 매입을 한 건데 뭐 사실 이건 부당의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저가 매입을 한 거니까, 근데 개인으로부터 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가 매입을 한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적용되지는 않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4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제23기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다. 올바른 세무조정을 수행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문제는 회의관리 1급에서 몇 번 나온 바가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거쳐서 들어가죠. 근데 이때 세무조정은 입금 사니까 송금 불산입, 그리고 이제 차감되는 부분은 입금 불사니까 송금 산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억 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리은은 이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 정관에 기재된 상여금은 지급 기준액보다 500만원 초과의 상여금 지급을 했으니 이건 임원이죠.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그래서 정관의 금액보다 초과를 해서 지급했으니 이 부분은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죠. 그래서 이때 세무조정을 두 개 다 더해줘요. 600만원. 그럼 얼마냐면은 2억 600만원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옵니다.
근데 비과세 있죠. 뭐 2월 결손금, 그다음에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소득 100만 원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하면 얼마냐면은 2억 500. 뭐예요? 과세 표준이죠. 그러니까 2억 500인 거는 과세 표준에 대한 금액이고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은 2억 600이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는 비과세 소득, 2월 결손금, 소득공제는 필요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5번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제10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에 제10기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산출세액이죠. 자, 볼까요? 아까 54번 문제는 그 각 사업연도 소득이었죠. 거기에서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소득공제, 비과소득 다 빼면은 아까 과세 표준이 나온다고 제가 54번 문제 작성한 바가 있죠. 거기에 세율을 계산하면은 각각 이제 4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오더라. 이렇게. 연도를 보면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예요. 그럼 6월 말 결산 법인이 되는 건데, 자, 기간이 6개월입니다. 1년 아니에요. 그래서 1억 5천만에 9% 자신있게 하다가 1번 찍었다가 이거 틀려요. 이거는 아니에요. 네, 아니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에서 곱하기 12 나누기 6을 잡아줘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게 3억 나올 거예요. 계산기 돌리면은. 이거 계산 방법이 저기 날짜 이거 못 보면은 그러니까 틀린 이거 이의제 얘기해도 이건 답이 안 통했을 건데 이거는 이렇게 돼요. 이게 3억 원이고 이게 1년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3억이니까 1800만 원 플러스 과세 표준에 얼마? 2억 빼면 얼마? 1억이죠. 1억 곱하기 19%라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1800, 1900이니까 3700, 3700이죠. 근데 답에는 3700만 원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있어요. 근데 답은 또 4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4번 아닙니다. 이거는 1년치로 환산했을 때 3700만 원이고 우리 사업 기간은 6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누기 6개월만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8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55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짜 잘 보셔야 돼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6번입니다. 다음 중 세법에 따른 조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과다한 조세 감면은 조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일정한 금액의 세액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뭡니까? 그렇죠. 최저한세죠. 그러니까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우리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되지 않냐? 라는 의미에서 만든 게 최저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7번입니다. 다음은 역의 탈세에 관한 신문기사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신문기사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내용의 일부로 봐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한국에 살면서 홍콩에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는 한국과 홍콩 중에 어느 국가에서 신고해 납부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거주자인데 사업을 홍콩에서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둘 다 이제
운영을 하고 있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은 한국과 홍콩에 둘 다 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때문에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을 맺고 누가 세금을 거둘지 미리 정한다. 그러니까 해외에 사업을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국내에 사업을 하시는 부분, 이제 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은 맞아요. 왜냐면은 소득세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정한다까지 하고,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세금 납부자의 거주지, 즉 위에 있는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다. 그러니까 소득세 거주자를 봤을 때 한국 거주자다라고 하면은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하고, 홍콩의 입장에서는 국내 세금만 과세해주면 돼요. 이런 의미를 해석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거주지에 대해 전 세계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는 데다 모호한 점이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있고 어떤 국가는 없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역의 탈세 혐의자들은 이러한 법 체계의 허점을 악용, 국내의 체류 일수를 조작, 영주권 등을 동원해 한국에 살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183일 이상 거주를 하면은 거주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83일 이상이 아니다. 난 179일 근무했다. 살았다. 그런 걸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이들은 낮은 세율 국가인 홍콩 등에 살고 있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6에서 45%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인 게 한국의 소득세라면은 홍콩은 그것보다 더 낮다라는 의미로 봐서 홍콩에서 세금을 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사업을 하고 있고 홍콩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는 또 한국인이에요. 근데 나는 한국에 있는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치고 여기 탈세를 함으로써 홍콩에 있는 세금을 내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세금은 싸면 쌀수록 오히려 더 좋은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이용을 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거주자가 중간 예납 대상자는 아니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중간 예납 의무를 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자, 2번. 거주자는 국내에 벌어들인 소득뿐만이 아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 의무를 진다. 자, 맞아요? 틀려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걷어들인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관련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1번은 아까 이제 체크를 한 게, 다시 할게요. 1번 다시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예, 모든 거주자가 중간 예납 대상자는 아니며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중간 예납 의무를 진다. 사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얘기는 맞지만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2번. 거주자는 국내에 벌어들인 소득뿐만이 아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홍콩을 할 거냐 한국으로 이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은 어느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될지 역의 탈세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조건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3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내용은 맞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4번.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 및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퇴직소득은 그렇죠. 이제 뭐 원천징수로서 이제 납세 의무가 되죠. 근데 이거는 관련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올바른 내용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8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의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 자, 1번입니다. 종합과세는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국내의 모든 소득인 부분은 맞아요. 근데 종합과세라고 돼 있으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2번,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일정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분류과세를 적용한다. 그렇죠. 얘네들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결직 완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3번, 기타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거주자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중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분류과세? 아니죠. 종합과세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틀렸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분류과세는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별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별도의 세율?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분류과세는 합산하지 않는 부분,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9번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소득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과세 대상 이자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봅시다. 이자 소득 금액을 보는 거예요. 과세 대상입니다. 자, 1번 정기예금의 이자 과세 대상 맞죠?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맞죠? 저축성 보험은요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3번 집합 투자기로부터 이익, 이거는 배당소득이죠. 무기명 주식의 이익 배당, 이건 배당소득이죠. 비영업 대금의 이익, 김삼희 씨는 영업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이 아니라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다. 얼마예요? 1600, 200, 500, 700이죠. 얼마? 2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0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타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고용대가 일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근로소득이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사업소득 아니에요. 2번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죠? 소득세 계산구조. 자, 3번입니다. 사업소득에는 비영리 활동도 포함된다. 사업소득은 비영리 활동이라면은 수익사업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원칙상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4번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의 대표자는 퇴직급여 설정 대상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옳지 않은 건 몇 번?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